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듀 공무원학원 영어 강사 헤더 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영상의 주제는 공무원 수험생활 어디서 할 것인가, 어디서 하는 것이 나에게 합격의 기쁨을 더 빨리 안겨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진작부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꺼내보고 싶었는데, 이제 오늘 또 기회가 돼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장단점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보통 노량진에서 수험생활 한다라고 하면은 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통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지방에서 아예 짐을 다 싸가지고 오셔가지고 자취 내지는 기숙반, 이런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험생활을 이어가시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면은 혼자서 독서실이라던가, 그쵸? 아니면 도서관이라던가, 또는 집에서 인강을 통해서 꾸준하게 학습을 하시는 거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제자분들을 지켜봐온 결과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되게 명확한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이제 노량진 수험생활 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노량진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추억담, 이런 거를 한번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노량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떠올려 봤거든요. 나도 노량진하고 언제부터 인연이 있었던가 했더니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노량진하고 인연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엄마한테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엄마가 이제 서울 분이신데, 이제 한 번은 홍수가 엄청 났었대요. 그러니까 장마철이죠. 요즘 같은 장마철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한강이 범람이 좀 많이 있었다 그래요. 예전이니까. 그래서 그 노량진 근처에 그 한강가를 이제 구경을 나오셨대요. 그래서 굉장히 그러면 안 되는데, 좀 이렇게 사람들이 물구경, 불구경, 싸움 구경 못 참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도 어린 마음에 이렇게 이제 한강이 범람을 한다라고 하니까 궁금해서 이제 보신 거죠. 그랬을 때 이 노량진 근처에서 뭐를 보셨냐면은 한강에 떠내려가는 돼지 한 마리를 보셨대요. 그래서 정말 이제 옛날인 거죠. 서울에서도 소나 돼지가 있었다. 요거를 이제 저희 엄마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했던 내용인데, 어쨌든 그런 썰이 하나 생각이 났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저하고 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데, 저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원을 다녔잖아요. 근데 그 수험 생활을 제가 노량진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제가 노량진에서 강의를 하게 됐었을 때, 좀 약간 이상한 기분? 좀 들었던 게 뭐냐면은, 제가 수업을 들었던 그 학원에서 제가 강의를 한 적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오래된 그런 인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았던 것 같아요. 수험 생활이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중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이제 노량진으로 학원을 다녔던 경우인데, 그때 이제 방학 같은 경우는 공부하다가 만약에 날씨가 너무 좋다, 그쵸? 내지는 밖에 비가 온다, 이렇게 되면 친구들하고 딱 이제 의기투합해가지고 대방역 지나서 여의도를 통과해서 그쪽으로 또 놀러 가기도 하고, 소위 말해서 땡땡이라는 거를 또 자주 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 노량진 지금 현재 보면은 올리브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삼거리인가? 그쪽 보면은 지하에 좀 제법 큰 서점이 있었습니다. 국민서적이라고 있었었는데,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최소한 저랑 같은 동년배. 네, 근데 그 국민서적에 가가지고 좀 이렇게 수업 땡땡이 치고 가서 책도 좀 많이 봤던 좀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노량진이 저에게는 굉장히 좀 이렇게 잊지 못할 만한 그런 또 추억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해요. 제가 그런 곳에서 이렇게 또 강사로서 벌써 한 10년 그 정도를 또 이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감개가 무량하네요. 네. 자, 이 정도로 간단하게 저의 개인적인 노량진 썰을 좀 정리를 하고요. 본격적으로 한번 노량진 수험생활 장단점을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사실 이제 인강으로만 공부하는 분들의 장점, 단점들도 명확하게 있겠지만, 일단은 노량진에서 집중해서 공부를 한다. 장점 먼저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꼽은 거는 시간 절약이에요. 사실 이거는 수도권에서 통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1시간? 1시간 굉장히 우습지 않게 쓰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아무래도 이 근처에서, 노량진 근처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 자취를 한다, 내지는 관리형 그런 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되면은 압도적으로 시간을 확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험생들은 아시겠지만 이 절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절대 학습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그래도 최소한 하루에
뭐 1시간, 2시간 정도? 이런 시간을 좀 벌어서 뭐 예를 들면 저는 영어 강사니까 영어 단어를 그때 뭐 암기를 하신다던가 아니면은 뭐 전날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쭉 한번 뭐 정리를 해본다던가 이러기에는 정말 작지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 굉장히 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글쎄요, 요즘 트렌드에 이제 이게 꼭 되게 비중이 높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각종 정보를 되게 빠르고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다, 요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또 웹을 통해서,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뭐 당연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오프 학원을 다니면서 또 노량진 근처에 있게 되면은 이런 각종 정보들을 누구보다도 더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나름대로 잘 활용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사실 혼자 공부를 하게 된다, 인강으로만 공부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도대체 나와 이제 어떤 그런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지금 잘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내가 또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했었을 때 어떤 부분을 지금 잘하고 못하고 있는가, 비교 대상이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좀 객관적인 자기에 대한 평가가 좀 쉽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내가 스카이에 오래 앉아있다, 그럼 왠지 공부 많이 한 기분 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근데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노량진에서 하시게 되면은 주변에 어쨌든 간에 같이 이제 수업에 임하는, 그쵸? 내지는 이제 뭐 각종 테스트에 같이 임하는 그런 수험생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사이에서 뭔가 이제 또 이렇게 친목으로 가게 되면은 그거는 또 다른 또 이제 단점으로 갈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적정선을 유지하면서 약간 라이벌리가 형성이 된다라는 점, 이런 것들은 긴장감을 좀 준다라는 면에서 저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험생활 솔직히 너무 외롭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진짜 좀 가끔씩 순간적으로 공허하고 너무 힘들고 외롭고 이런 마음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때 이제 나 말고도 옆에서 이렇게 땀 흘려서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정신을 놨다가도 다시 또 이제 다잡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꼽은 장점이라고 하면은 현장에서 교수님들, 그 다음에 또 매니저님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그 질문을 온라인으로 이제 수강을 하게 되면은 온라인 게시판을 많이 활용하시게 되거든요. 뭐 카페라던가.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강사들 입장에서는 또 이제 급한 일들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니 헤더쌤 별로 안 바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답변을 안 달아주시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저도 그때는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현강에서 내지는 현장에서 이제 학원에서 만났을 때 선생님 이거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했었을 때 매몰차게 내차면서 no 지금은 안 돼요, 이러기가 좀 쉽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 적극 활용해 주시면은 궁금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각종 또 해답을 빨리 받으실 수가 있고, 또 이제 이런 어떤 특정 과목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이 수험 생활 전반이라던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정보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궁금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학원 매니저 분들께서 굉장히 전문가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바로 이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요 정도를 좀 뽑아봤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장점만 딱 놓고 봤었을 때도 노량진에서 내지는 노량진 가까이에서 수험 생활하는 거, 특히 이제 현강을 듣는다라는 게 굉장히 좀 장점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단점도 있어요. 단점도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써봤거든요. 써봤는데 이 단점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노량진 수험생활뿐만 아니라 요즘의 사회 현상하고도 좀 맞물려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게 자유롭지가 않은데 비싼 물가로 인한 생활비 부담의 증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있잖아요, 중고등학생들도 밖에 나가가지고 10,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밥 한 끼밖에 못 먹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험생들 같은 경우도 물론 노량진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좀 저렴하게 파는 그런 식당들도 좀
상대적으로 있는 반면에 어찌됐던 간에 예전보다는 확실히 많이 체감적으로 물가가 올랐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만약에 자취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또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신 분들,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뭔가 적절하게 이제 해결이 안 되고 해소가 안 됐을 경우에 엄청난 스트레스로 이제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어쨌든 간에 이건 좀 고민을 하시고, 그쵸? 예, 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사실 혼자 살든 아니면 뭐 다른 메이트하고 짝을 지어서 뭐 이제 월세를 같이 부담하면서 자취를 하든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외에 학습적인 거 외에 부담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가 있을까요? 네, 빨래. 네, 빨래방 돌리면 되지. 근데 빨래방 가는 것도 귀찮은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성인이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집에 있어도 이거 내가 다 해요 이런 분들이 있겠지만 솔직히 웬만하면 집에 있으면은 오빠가 다 해주시잖아요, 솔직히. 그쵸? 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빨래.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취 생활이다 보니까 좀 나는 이제 외식비를 좀 아껴야지. 집에서 뭐 라면 하나라도 끓여 먹었어요. 그럼 뭐 해야 될까? 설거지. 네, 그죠, 설거지. 그러니까 요즘에 제 아무리 일회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집에 있으면은 최소한 약간 살림 비스무리한 뭔가를 꼭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 수험생들에게는 이게 또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근데 보니까 주변에 이걸 즐기시는 수험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빡빡한 그런 수험생활 중에 뭐 본인이 요리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간단하게 뭐 도시락을 싸서 가져오셔서 또 그거를 해결하시면서 또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이거는 좀 받아들이기 나름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choice라고 하잖아요. 잡일을 너무 싫어하는 그런 편이라서 그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좀 고민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싫으면은 이제 기숙형 관리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노량진에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기숙형 관리반도 빨리는 해야 되더라고요. 제 조교님하고 예전 제자분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반대입니다. 이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 장소인지라 감정적으로 다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이성이든 동성이든 간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수험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장차 이제 공무원이 되셨어요. 그래서 입직을 해가지고 이제 뭐 주민센터든 뭐 구청이든 시청이든 그다음 각 부처에서 일하실 때도 어찌됐든 간에 사람들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그런 갈등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우려하는 거는 이 부분인데요. 바로 이제 이성교제를 이제 노량진에 와서 하시는 경우에 대한 리스크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는 인연 맞고요. 기존에 있었던 인연 괜히 끊어내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데, 이제 노량진에 오기 전에 이제 뭐 이성교제를 하고 계셨었다라고 했었을 때는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은 굳이 괜히 이제 감정상을 만들지 말고 좀 양해를 구해라. 내가 이제 수험생활 중이니까 중간에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제 시험 결과 나올 때까지는 뭐 먼저 절교를 선언한다던가, 그죠? 감정적으로 좀 요동칠 그런 일은 서로 좀 약간 좀 조심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그 관계를 계속 쭉 이제 어쨌든 지속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있는 인연을 그냥 깨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다가 또 이제 뭐 며칠 또 날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수험생활에 지장을 주고 또 결과적으로는 떨어지고 이런 거는 좀 굉장히 좀 저는 솔직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와가지고 이제 이성교제를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친목질을 하더라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반대하고 싶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서 서로 이제 힘든 가운데 뭐 위로도 해주고 그다음에 서로 이제 학습적인 면에서 주고받고 도움도 받고 이러면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이죠. 근데 이렇게 둘이 열심히 했을지라도 둘 다 붙는 케이스를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공무원 시험이 이제 문이 좁고 쉽지 않은 시험이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시험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는 한 명씩만 붙거나 둘 다 떨어지거나 해요. 근데 어떤 경우라도 그 인연은 깨지기 마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명이 붙어도 헤어지고
둘 다 떨어져도 헤어지고 이런 경우들을 정말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 제자들의 감정이 다치고 그게 학습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게 너무 안타깝고 좀 이렇게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울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는 좀 안 좋은 결과에 이르셨던 분들도 좀 여러 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있는 인연 깨지 말고 그죠? 없는 인연을 굳이 만들지 말자 주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또 인간의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인 거잖아요. 감정이라는 것들이.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헤더쌤이 저렇게 말했으니까 나는 꼭 저걸 지켜야 되겠어. 이런 접근식보다는 그래 저런 생각이 있으실 수 있구나. 또 저렇게 또 제자들의 경우를 봤다고 하니 나는 또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맞게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노량진 수험생활의 좀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예전에는 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유튜브 영상을 좀 찍을 때 일단은 좀 뭔가 정돈된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채널 특성상 약간 교육적이어야 되지 않느냐. 굉장히 또 정보 전달 뭐 좋고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촬영을 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는 조금 떨쳐내고 조금 더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로 한번 좀 계속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런 컨텐츠 좀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영어 학습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궁금해요. 이런 부분들 있으시면은 여러분들 저에게 이제 온라인 게시판이라던가 이렇게 또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참고해가지고 또 시간 내서 짧게나마 또 이렇게 답변 드리는 식으로 영상 또 마련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니까 또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박관념 가지지 마시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열심히 합격을 향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각자의 환경에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요거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럼 다음에 또 봬요. 바이바이.